이게 동영상으로 여러분 인사 드리게 되는 재산보험을 맡게 된 장길용이라고 합니다. 2019년도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강의 시험을 보신 분들도 있겠고, 이제 2019년도에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재산보험 이론은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과목이고, 어려운 듯 하면서 쉬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해만 조금 하시면 되고, 어떤 분들은 암기 과목이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재산보험은 또 이해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재산보험을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할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들은 가장 마지막에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실무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시험 문제에 100% 나오는 부분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후유장애입니다. 그래서 약술로도 나오고 사례 문제로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산보험 이론하면 처음에 제가 시작할 부분은 후유장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손의료비. 후유장애와 실손의료비는 100%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술로도 나오고 사례로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후유장애를 할 텐데, 후유장애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40점 가량입니다. 40점 가량인데 요번에는 점수가 커트라인이 많았어요. 가지고 한 50점이었는데 재산보험에서 몇 점 맞을까? 40점 맞으면 안 되고요. 50점 맞아도 안 되고 한 60점 정도는 맞아줘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후유장애하고 실손의료비에서 과목이 나오는데 요번 시간에 배울 거에서 아마 점수가 50점 중에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오늘 해서 나는 5점 정도는 맞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첫 시간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나갈 거고요.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이거는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암기하는 부분이고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실손도 그렇고 뭘 하시면 좋으냐면 의학하고 공부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은 우리 신체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그게 이제 상해이고 질병인 부분들을 다루는 것인데, 상해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신체에 어떠한 후유장애가 발생했는가를 갖다가 하는 부분이 재산보험에서 후유장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후유장애, 재산보험을 한다 그러면 의학을 꼭 같이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실손을, 그 다음 시간에 실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해 파트를 갈 겁니다. 그래서 상해라고 하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상해라고 하면 골절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골절 자체가 상해는 아니죠. 상해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우리 신체에 나온 것이 골절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급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재산보험의 가장 그 전체적인 기본적인 부분인 표준 약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대부분 표준 약관을 하고 후유장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표준 약관에 대한 부분은 보험계약법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이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약관을 만들어서 배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표준 약관을 통해서 보험이, 재산보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시간이긴 하지만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유장애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 계약을 했냐라는 거죠. 계약을 어느 시점에 했고 그 다음에 언제 보험 사고가 발생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계약 당시에 약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2005년도 4월 8일이다 그러면 지금 사고는 2018년도 11월 달에 발생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당시에 쓰이는 약관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2018년도 11월에 2018년도 4월 1일 날 약관이 개정이 되었는데 요때 그러면 사용되는 약관을 사용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동차 보험은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계약이 2015년도 4월 8일이기 때문에 요때 당시 계약 당시에 사용했던 약관을 지금 사고는 2018년도 11월이지만 요 약관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장애 기준이 전체적으로 생명하고 손해보험이 따로따로 썼었어요. 근데 통합이 언제 됐냐면 2015년도 4월 1일 날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뀐 게 2018년도 4월 1일 날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 기준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2018년도 4월 1일 이후에 변경된 약관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후유장애가 일반 상해 사고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일반적이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그러면 질병에 관한 후유장애는 별도 기준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상해 후유장애 약관의 기준을 가지고 질병에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부분 상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질병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질병으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상해 후유장애 그 부분들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이제 그 설명했던 부분들을 얘기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2018년도 4월 1일 이후 변경되는 장애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2018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는 2019년도죠. 4월 1일 날 다시 바뀌었다 그러면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는 지금 2018년도 11월이에요. 근데 2019년도에 변경되는 보험약관에 기준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험 보는 게 우리가 2차 시험 보는 게 2019년도 8월에 볼 겁니다. 근데 지금은 2018년도예요. 11월이죠. 강의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그러면 이 사이에 뭔가 바뀌었어요. 그럼 변경된 그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표준약관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변경된 기준으로 가고 만약에 암보험에 대해서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변경된 암보험 기준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변경이 되었냐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집중을 해야겠죠.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변경이 되었다면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은 후유장애 쪽 파트에서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이 나왔죠. 약술로도 하고 그 다음에 사례 문제로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어가 있고요. 이거는 보험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이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있는 거죠. 보험회사하고 계약자하고 계약을 이루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러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수익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는 똑같은데 수익자가 다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계약자는 다르고 피보험자하고 수익자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피보험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보험자와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계약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3보험에서 계약을 위해서는 그러면 용어에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시기, 그러니까 저는 전라도인데 뭐 거시기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걸 갖다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신체라고 했을 때 눈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게 눈이냐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산보험을 할 때도 그렇고 약관이기 때문에 약관에 있는 용어로 사용해야 됩니다. 정의된 용어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그 용어가 그 용어일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인가? 라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용어가 맞다고 한다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그 용어가 아니고 다른 용어다 그러면 그거에 우리가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유장애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 신체에 후유장애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장애의 정의에 대해서 나눌 건데, 우리 신체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신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라는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동일한 신체 부위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신경계를 갖다가 13개 부위를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그림은 참 못 그리는데 한번 그려보면, 이건 그림만 한번 딱 그려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런 것들은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눈이 있잖아요. 눈. 그쵸? 그 다음에 눈이 있고요. 순서대로 가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로 와요. 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딱 보면 알겠지만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후유장애가 우리 몸에 기능을 있는데 기능을 못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눈은 보는 기능이에요. 그렇죠? 보는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보는 거. 그 다음에 귀라고 했어요. 그러면 듣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눈에 귀에서 이제 듣는 것도 있지만 평형 감각을 기능도 있다라는 거.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의학하고 좀 연결시켜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코가 있어요. 코는 호흡을 하고 냄새를 맡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고, 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으로 하는 건 뭐냐면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씹어먹거나, 그러니까 음식물을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기능이라고 그랬는데 외모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은 외모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약간 기능이 상실되었다. 그래서 훼손이라는 보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외모를 갖다가 요즘에는 뭐 더 중요시 생각하기도 하는데, 약간 기능이라기보다는 보여지는 부분이 딱 외모예요. 딱 요거 하나만 딱 그렇고, 그 다음에 척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간골이 있어요. 체간골은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나중에 팔이 있고요. 다리가 있어요. 에 대해서는 기능이에요. 관절의 기능 그런 것들을 하는데, 체간골에 대해서는 뼈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어깨뼈가 있겠고, 쇄골뼈가 있겠고, 골반뼈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갈비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흉골도 있고, 그런 뼈가 있고요. 그게 그걸 체간골이라 하고, 그 다음에 팔에도 관절이 있어요. 그렇죠? 관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뼈 자체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흉부에 장기가 있을 것이고, 복부에 장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뇨 생식기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신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행동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후유장애를 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13개 부위를 그냥 우리 몸에 있으니까 그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서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동일한 부위라는 겁니다. 동일한 부위. 눈은 하나의 동일한 부위로 보는구나. 귀는 하나의 동일한 부위구나. 코는 하나의 동일한 부위구나. 그러니까 코의 기능이 후각과 그다음에 숨 쉬는 거, 그런 부분인데 일단 기능으로 간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렸는데 2개씩 있는 부위가 있어요.
같은 부위가 아닌 게 있는데 좌우가 두 개 있는 것들은 각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동일한 부위라 보지 않고 각각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한쪽 눈이 이상 있는 사람하고 양쪽 눈이 이상 있는 사람하고 장애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한쪽 손하고 이렇게 있는데 각각 좌우가 있으면 그건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도 다 다르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같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유장애 공부할 때는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부위에 대해서 해야 돼요. 신체 부위. 장애는 기능 상실 상태야, 훼손 상태야 라고 하지만 그럼 어디에 기능 상실 상태? 훼손 상태가 어디에 있어? 라는 것들을 갖다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체 부위에 대해서 살짝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외모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눈이 있었어요. 눈.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귀. 그 다음에 코로 갔어요. 그 다음에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외모에 얼굴 해가지고 눈, 코, 귀, 여기는 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모에서는 얼굴과 머리, 목까지를 외모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외모를 다리까지로 본다. 나는 외모를 팔까지도 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우리는 재산보험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에 계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만든 약관에서 용어의 정의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외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라고 했을 때는 눈, 코, 귀, 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13개 부위에 했을 때는 눈, 귀, 코에 대해서는 그리고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과 지금 외모에 있는 눈, 코, 귀, 입하고는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13개 부위에서 그 부위에서는 눈, 코,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은 말 그대로 기능이고요. 이거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은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눈은 뭔가 훼손이 된 거예요. 눈꺼풀이 훼손이 된 거. 여기에서 코는 냄새 맡거나 숨 쉬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코는 뭐냐면 뭔가 훼손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귀는 뭔가 들어야 되는 거고 평형 감각인데 여기에서는 뭔가 귀가 잘린 거예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입도 뭔가 훼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머리, 목은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척추를 생각했을 때는 척추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막 의학 나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인터넷에 한번 쳐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의학책에도 보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교재를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좀 그림을 좀 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머리가 있다 그러면 경추가 앞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 목 부위인 거죠, 경추. 그 다음에 가슴이라고 하는데 흉부라고도 하죠. 그걸 갖다 뒤에 있는 처에서 흉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추라고 하죠. 여기 있는 허리뼈, 허리에 있는 뼈, 이게 요추입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 쪽에 있는 거죠. 천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골이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에 있는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그 다음에 천추, 그냥 천골, 미골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지만 어른이 되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되는 거죠. 어른이 되면. 근데 예전에는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아까 청골이라고 하나로 돼 있다고 하는데 한번 딱 하면 이 요추하고 딱 붙이는 부위가 있어요. 그 청추 1번이라고 해요. 그냥 그 부위를. 붙었긴 했지만 그 앞에까지를 여기까지는 척추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척추. 여기서 여기까지가 동일 부위입니다. 하나로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는 약간 골반이 딱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척추가 이렇게 있어요. 그냥 뭉퉁그려서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의 뼈가 이렇게 돼 있는데 골반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거죠.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 뭐에 박혀 있는 기둥이 골반뼈에 박혀 있는 그런 느낌. 이게 이제 골반뼈인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거는 정면에서 본 거, 우리 정면에서 척추를 본 거고, 이것은 우리 옆에서 척추를 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척추를 보고, 요거는 골반뼈, 채간골의 골반뼈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학에서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학에서 척추라고 하면 여기 미골까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부위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정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있잖아. 여기서 천추 1번까지라고 정의를 했는데, 천추 1번이 아니고 미골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천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유장애에서 척추는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천추 1번까지다. 우리가 시험에 봐야 되는 2018년도 4월 1일 날 바뀐 약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전 약관에는 어디가 돼 있냐면 미골까지가 척추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후 약관부터는 어디까지냐? 천추 1번에. 왜? 그렇게 정의가 돼 있으니까. 그건 이제 약관에 그렇게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채간골은 우리 몸에 있는 뼈인데, 위에 상지뼈는 어깨뼈가 이제 의학책을 이제 시중에서 보시면 한국말로 다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한문으로 되어 있던 건데, 그러니까 어깨뼈가 견갑골이라고 해요. 한문으로는. 그리고 실무에서는 견갑골이라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깨뼈도 맞고 견갑골도 맞습니다. 골반뼈도 골반뼈, 그 다음에 빗장뼈, 쇄골이죠. 그 다음에 가슴뼈, 여기 흉골이에요, 앞에가. 그 다음에 갈비뼈, 그 다음에 골반뼈에 대해서는 골반뼈가 이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장골이 있고 좌골이 있고 치골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장골은 여기가 장골이에요. 그 다음에 치골은 여기를 치골, 여기 가운데를 좌골. 우리가 앉았을 때 엉덩이에 톡 튀어나오는 부위가 있는데 앉는 때 좌골이에요. 거기가 좌골. 그 다음에 여기가 천추고 청골이고 여기가 미골이에요. 밑에 꼬리뼈가 있는 데가. 이거를 갖다가 그 다음에 좌골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장골인데 이제 조금 있다가 할 건데, 이 장골과 여기 천골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의 관절을 뭐라고 하냐면, 천골과 장골 앞에 자를 하나씩 따서 뭐냐면 천장관절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해해 갈수 겁니다. 그래서 후유장애에서는 신체 부위를 잘 모르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학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니까 이 정도는 뭐 굳이 뭐 이거를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거기에 있는 뼈가 그렇대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주 보시면 됩니다. 처음엔 생소할 수 있으나. 그리고 팔은 어깨 관절부터 손목 관절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몸에. 아, 천장 관절은 여기구나 라는 것들이고, 뭐 팔이다 그러면 어깨 관절부터 여기 손목까지 거는구나, 손목 관절까지구나. 그러면 관절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여기가 팔이구나. 나중에 손가락 발가락 있는데, 손가락 발가락은 그냥 손목 관절 밑에를 손가락이 하구나, 발목 관절 밑에를 발가락이라고 하구나. 그거는 통상적이고, 그 다음에 관절은 세 개가 있구나. 이것도 한문으로 나와요. 그러면 어깨 관절은 경관절, 팔꿈치 관절은 왕관절, 주관절, 손목 관절, 왕관절, 이렇게 한문으로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근데 한문을 써요. 근데 또 실무에서는 또 영어를 써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알아보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는 엉덩이 관절부터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근데 특이하게 우린 팔이면 팔이고 다리면 다리인데, 여기에서 상지라는 말이 있고 하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상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팔과 손가락을 따뜻해요. 그래서 여기는 상지. 뭐 한문에서는 하지는 여기부터 해가지고 발까지 이렇게 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말이 나온다는 말은 뭔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계는 뇌하고 척수가 있고 말초신경계라고 하는데, 뇌척수는
중추신경계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초신경계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용어가 이번 시간에 제가 처음 시간인데 막 너무 어렵게 했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리고 후유장애에서 헷갈리는 것은 이 신체 부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해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장애 정의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라 하면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상해 질병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상해라는 말은 뭐냐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인데 이제 그 말은 계속 들을 겁니다. 상해 사고가 골절은 아니에요. 뭐냐면 상해라는 말은 교통사고인 거예요. 교통사고. 일례로 얘기하자면 추락사고. 교통사고도 가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외부에 있는 차에 의해서 내가 다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추락도 갑자기 급격하게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산재사고. 뭐 산재사고에서는 질병도 될 수 있으나 그냥 밖에서 일하다가 다친 것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상해 사고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상해다 그러면 하나의 교통사고인 거죠. 이 사람은 교통사고가 최근에 3번 있어서 그러면은 3번의 상해 사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하나의 상해 사고. 또 질병은 우리가 이제 질병은 병명으로 얘기하죠. 병명으로. 질병 걸렸어. 근데 무슨 질병이야? 그러면은 이제 고혈압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당뇨라고 얘기하고 뇌졸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졸자는 졸업할 때 졸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 중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졸업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뇌가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문에서는 이거를 중풍이라고 해요. 근데 뇌가 죽어가고 있는 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그걸 경색이라고 해요. 경색되었다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그리고 혈관이 터져버린 게 있어요. 이거를 출혈이라고 해요.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뇌졸중이에요. 그래서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 돼요. 이것은 다 혈관과 연관돼 있어요.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뭐가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뭐가 하나가 탁 막혔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 하겠냐면 이게 이제 막힌 거예요. 그러면 뇌경색이라고 하고 압력이 막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혈압이 여기가 조그만해요. 근데 우리가 고무수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풍선을 갖다가 물을 갖다 채웠다 그러면 풍선의 그 재질이 굉장히 약하죠. 근데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재질이 이 혈관 벽이 노후되거나 조금 많이 푸석푸석해요. 그러면 탄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 속에 출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아까 신체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손을 못 써, 편마비가 왔어. 그러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이 다 마비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신체 부위 생각해 볼까요? 팔에 못 썼어요. 다리에 못 썼어요. 그러면 팔과 손가락을 전혀 못 쓴다. 다리와 발가락을 전혀 못 쓴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지의 한쪽, 왼쪽의 상지가 하고 왼쪽에 하지가 다 못 썼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뇌출혈을 했는데 말을 못해. 그러면 아까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고, 뇌출혈이 생겨서 수술을 했는데 다른 데는 괜찮은데 눈이 2개로 보여. 그러면 눈에 이상이 생긴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말 그대로 여기서도 뇌출혈이 있지만 질병으로 뇌출혈이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도 문제가 생겼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척추가 골절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척추는 경추부터 해가지고 천추 1번까지를 척추라고 했으니까 그 부위에 뭔가가 문제가 생겼구나, 골절이 생겼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골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 그러면 후유장애 할 때는 저희가 상해 질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후유장애하고 그 다음에 실손의료비보험하고 그 다음에 상해 질병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치유된 후다라는 것은 뭔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뭔가 이벤트가 발생한 거예요. 물론 내가 보험 계약도 없이 상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보험
돈을 주거나 그렇지 않아요. 먼저 계약을 해서 이게 보험 기간 중이어야 돼요. 그래야죠. 그리고 나서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원 가서 어떤 거 하냐면 뼈가 골절됐대요. 그랬더니 사진도 찍어보고 검사도 해봐요. 그러면서 이거 수술해야겠네요. 고정해야겠네요. 그러면은 핀 고정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먼저는 이제 진찰하니까 입원해야겠네요. 입원을 하죠. 그 다음에 수술해야겠네요 하고 수술하죠. 그 다음에 또 입원하는 중에 이제 수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술했으니까 항생제랑 맞고 해야 되겠네요. 그럼 주사 맞겠죠. 어느 정도 했더니 퇴원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통원 치료를 해요. 그러고 나서 딱 갔더니 이제는 다 치료가 좀 완료가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게 말대로 치유된 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라는 말과 치유는 또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치유된 후에 그럼 뭐가 있냐? 신체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신체 배웠어요. 그죠? 13개 부위예요. 13개 부위. 3개 부위인데 여기 보면 신체인데 뭘로 되어 있냐면 정신하고 육체래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대부분 육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신체 부위에 육체잖아요. 근데 육체만 있는 사람들도 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지, 장애를? 좀 의문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신경계에 있는 가보면 세부사항으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울 텐데 거기에 보면 정신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대해서는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상실이 된 것들, 훼손이 됐다라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그 기능을 검사해 보면 돼요. 근데 이것은 정신은 결과로 나와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행동으로 나와요. 그러면 정신행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간질이 생길 수 있어요. 뇌전증이라고도 보통 하는데, 그리고 치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정신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입원을 해요. 입원해서 관찰하죠. 그렇게 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장애 정의했는데 상해가 뭔지, 질병이 뭔지, 치유됐다라는 말이 뭔지, 그 다음에 신체라는 말이 뭔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영구적이라는 말을 갖다가 좀 빠먹었는데 그 영구적이라는 말은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영구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영구적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문제겠죠. 그래서 장애 정의 이 부분은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오늘 이 시간에 딱 외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해 질병이 있었네. 그 다음에 치유가 됐겠네. 그 다음에 신체에 남아있겠네. 근데 그게 영구적이어야 된대. 그게 신체에 남아있는 이라는 말과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 및 기능 상태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냐? 영구적이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후유장애하고 있는데 후유장애에서 인정하는 건 뭐냐? 영구적인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훼손 상태, 기능 상태라는 거예요. 13개 부위 해가지고 정신 또는 육체라는 것들에 대해서 딱 배웠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개념이 각 파트별, 분야별로 13개 부위에 있는 장애 파트에 녹아져 있어요. 그러면 장애 판단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치유됐다라는 것을 어떤 시기에 판단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장애 판단 시기가 될 것이고, 영구적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 영구적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라는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훼손 상태, 기능 상실 상태를 알려면 정상 기능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정상 기능은 어떤 거냐? 그러면 훼손 상태가 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후유장애 파트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겠구나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 됩니다. 아까 지금까지 오늘 했던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학하고 좀 들어갔고 재산보험이라는 파트에서 좀 독특한 겁니다. 요거는 그냥 계약에 의해서 용어의 정의도 해놨고 어떤 것들이 후유장애라는 것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13개 부위가 어느 부위가 동일 부위인지 어느 부위가 다른 부위인지에 대해서 알았고, 그 다음에 장애라는 것이
뭔가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구나. 상해든 질병이든 있어야겠구나.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치료가 다 돼야 되겠네. 그 다음에 그것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영구적이야. 그러면 영구적이지 않은 것은 장애로 인정하지 않겠네. 그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했는데 여기까지 이해를 딱 하셨으면 딱 좋겠어요. 그리고 요번 시간에 한 것은 나중에 이해하면 되고 다 이해는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험은 암기 시험이에요. 그거를 응용해야 돼요. 응용하시려면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면 이 내용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보험이 되게 쉬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의학 조금 들어갔고 한국말을 해가지고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병원에 가봤고 치유도 돼봤어요. 그리고 내가 기능 훼손 상태도 돼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능 상실 상태가 돼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영구적이 아니기 때문에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아본 적은 없을 거예요. 감기로 인해서 치유가 됐어요. 근데 신체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기침이 계속 장기침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죠. 몇 개월 하고 그냥 길어봤자 몇 개월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삼보험을 간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외우면 되겠네. 이해됐어. 근데 좀 지나면 까먹어요. 근데 이거는 이 개념은 꼭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마지막 후유장애 파트 할 때 딱 요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요게 계속 가다 보니까 삼보험에서는 암기하지 않으면 요거에 대해서 암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문제에 대입했을 때 훼손 상태, 신체에 남아있는 신체가 어느 부위지 13개 부위를 동일 부위라 본다고 그랬는데 그 동일 부위인 거를 모른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할 때 지금부터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암기해야지 지금은 근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익숙해지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 하듯이 그냥 찍혀버립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